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갑니다. WWE 크라운 주얼 2024 사우디 리야드에서 또 진행됐죠. 네. 한국 시간으로는 지난 일요일 새벽 2시부터 또 새벽들 다들 뭐 재밌게들 봤는 모양인데 크라운 주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매치 뭐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은 당연히 지난 로스팅 때 짚었던 이제 뭐 코디 로즈와 군터의 챔피언 대 챔피언의 크라운 주얼 남자 크라운 주얼 챔피언 역시 챔피언 대 챔피언 나이아 잭스와 리브 모건의 크라운 주얼 챔피언십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경기를 짚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짚어놨던 경기들 말고도 또 매치업으로 나왔던 것이 있죠. 블러드라인 대전 따로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결국 이제 식스맨 태그팀 경기로 오프닝 경기로 나왔고 그리고 또 저는 스맥다운 쪽에서 소모가 될 줄 알았는데 US 챔피언십이 LA 나이트와 당연히 물론 3파전으로 갈 줄 알았지만 안드라데와 카멜로 헤이 거기에 또 이제 랜디 오톤과 케빈 오웬스까지 개인 갈등이 이제 결국 이제 챔피언십도 아니고인데도 그냥 일반 경기로 또 발발이 됐고 거기에 또 WWE 이제 위민스 태그팀 챔피언십인데 이제 페이탈 4웨이로 4경기가 진행됐죠. 게다가 또 계속 예정됐던 이 대리 또 세스 롤린스 대 브론손 리드의 크라운 주얼에서 경기를 확정을 했었죠. 뭐 전부 다 뭐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런 이제 평을 그럭저럭 볼만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빠르게 볼까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일단 일단은 블러드라인 대전부터 한번 좀 네. 뭐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토리 라인에 있어서 중간 단계 서바이벌 시리즈를 위한 빌드업 경기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집중도를 모으는 경기이지만 아주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딥하게 그러니까 개연성을 주거나 그런 경기는 아니었던 거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워게임을 매서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집에 대한 중간 스토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랑 빌드업이 더 중요했던 그런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근데 결국 이제 세미 제인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나서나 했는데 결국 네. 이제 올드 블러드라인 그래도 그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나서긴 했는데 이제 뭐 불협화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공격이 서로 미스난 바람에 서로 뭐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는데 향후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서바이벌 시리즈 쪽으로 이제 변수가 이제 올라가겠죠. 네, 그 과정에서의 지금 누구가 붙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라인업에 대한 정리가 지금 필요한 단계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세미 제이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로만 레인즈의 그 신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구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 배신을 했다, 서로 버림받았다 이런 거에 있어서 대립을 했지만 결국은 뭐 뉴 블러드라인 쪽으로 붙는 대신에 오리지널 쪽을 선택을 했다라는 어쨌든 과정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펼쳐져 보이겠다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뉴 블러드라인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를 그러니까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조금 더 뭔가를 더 얻어낼 수 있다라는 명분이 생겼고요. 실질적으로 해외 쪽 그런 뉴스 페이지나 이런 데들 보면은 그 칼럼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내세울 사람이 없다라면 당장 솔로 시코아를 내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챔피언십에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그거에 관련된 스토리 라인도 그 이후 로에서 진행이 됐었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서바이벌 시리즈의 연장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세미 제인이 껴서 4대 4로 이제 구성이 완성될 인가 저희는 그래도 거기에 분명히 새로운 친구 신일본에서 오는 네. 갑자기 까먹었다. 히쿨레오 말씀하신 건가요? 히클레오죠, 히클레오. 잠깐 이제 왜냐면 헷갈려요 둘이 되게 캐릭터가 많이 겹치거든요. 히클레오의 등장이 되게 변수일 거다. 뭐 근데 세미제인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조금 약간 짜게 싶긴 했는데 결국 이제 세미제인으로 이제 그냥 이제 이 블러드라인 대결은 이제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면 뭐 다른 뭐 구도도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존재를 했는데 일단 제이콥 파투가 올드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뭐 지금 당장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이콥 파투가 뭐 사전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더락이 어떻게 활동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선수로 뛰지는 않을 것 같기 그죠. 때문에 뉴블러드 라인드 쪽은 현재 구성원을
가져가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솔로시코아가 챔피언십을 그 서바이벌 시리즈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뭐 히쿨레어가 올라올 수도 있고 대역으로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스토리를 망가뜨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WWE도 굳이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반대쪽, 얘는 누가 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결국 랜디 오튼이랑 케빈 오웬스는 따로 떨어져 나가는 스토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두 사람이 껴들 여지는 일단은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조금 그런 안정적인 대립으로 지금의 그 서바이벌 시리즈를 향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안에서 툭탁툭탁거리는 거야 뭐 여러 방향에서 나오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크게 우리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라인업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4대4 아기를 맞추려면은 뭐 케빈 오웬스가 이제 반목을 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뭐그 작년에 드루 맥인타이어처럼 그 저지먼트 데이에게 붙었잖아요. 그 일시적인 동맹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악역들끼리 해서 케빈 오웬스가 뉴블러드 라인 쪽으로 가고, 그리고 세미 제인이 있는데 거기 뭐 랜디 오턴이 낀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히클레오라는 변수를 이제 올드 블러드 라인에 세우다든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사실 케빈 오웬스가 갑자기 이제 빡친 이유는 또 이제 정작 그 누구냐 코디 로즈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이 대립에는 지금 끼기가 참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네. 4대4 규모로 그냥 생각해야 되는 건지. 5대5의 변칙 서바이벌로 갈 가능성도 없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지금 올드블러드 라인 쪽에 있어서의 메인 캐릭터는 실은 로만 레인즈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실은 지금은 제휴소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더 거기가 더 크게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10월 같은 경우는 머천다이즈 판매량이 지금 로만 레인즈하고 CM 펑크를 합친 것보다 제휴소 쪽이 조금 더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키펄스는 제이 우소 아무리 잘해줘도 우소 형제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이 우소가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네요. 제가 좀 네. 과소평가했는데, 왜냐면 경기가 좀, 나는 제이의 그 기술력이 좀 약간 단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이제 우소 형제에서 그냥 이제 스피어 하나만 추가했다 이제 그렇게 좀 안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원래 좀 사무아인들을 좀 비판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매트 레슬링으로 이어가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실은. 하긴 그리고 그래요. 예, 보통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매트 레슬링 계열로 가시는 선수들 보면은 기술을 4개에서 5개를 넘기지 않아요, 실은. 거기에서 이제 변조를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반격을 하느냐 그런 거지, 5개만 가도 굉장히 많은 기술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제이우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전의 이미지가 커서 그렇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갈고 닦으면 라커스에서 벗어난 션 마이클스가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을 루트를 밟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그렇죠. 이제 지금 초점이 결국 제이에게 넘어가긴 했는데, 그 제이의 파급력이 사실, 그리고 또 제이가 하는 경기가 또 사실 WWE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기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WWE는 최대한 부상을 입지 않는 그런 맞아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제이우소처럼 좀 가벼우면서도 좀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은 서바이벌 시리즈 다가오니까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4대4로 할 거면 그냥 굳이 워게임즈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전통 서바이벌 시리즈 경기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 근데 우리가 또 사실 뭐 예상을 못한 건 아닌데, 아예 못한 건 아닌데, US 챔피언십이 이제 나올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결국은 뭐 그러니까 챔피언의 방어로 끝나긴 했지만, 네. 이 대립으로 그 얻을 수 있었던 건 누가 이제 득을 얻었을까? 이 경기를 이제 굳이 뭐 할 수는 있었겠죠. 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LA 나이트의 입지를 그냥 굳히는 걸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이제 안드라데와 카멜로 헤이즈의 재발견,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실은 이 경기는 경기
이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땐 솔직히 셋 다 왜라는 물음표가 붙을 수 있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셋 다 이득을 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력으로 보면은 사실 세 사람은 이제 그나마 이제 챔피언이니까 뭐 LA 나이트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나머지 두 명의 경기력으로서 진짜 깔 게는 없죠. 그쵸. 어떻게 보면 한 명은 그냥 전형적인 루차리브레 파워형 루차리브레에 음. 가까운 안드라데. 그다음에 카멜로 헤이즈는 뭐 공중기부터 그다음에 파워기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만능형 캐릭터. 그리고 LA 나이트 같은 경우도 파워나 테크닉을 중심으로 하지만 공중기도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변칙형 캐릭터라는 점에 있어서 세 사람 다 자기의 그 컬러는 충분하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그런 장점을 어떻게 세 사람이 다 융화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인제 붙은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두 달이 인제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꽤 인제 쪼끔 잘 맞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포텐을 끌어낸 경기가 이번 경기라고 생각을 듭니다. 안드라데 같은 경우도 자기가 경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뭘 잘하는지에 대한 쪼끔 더 인제 뭐 나이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런 거를 보여줬고요. 카멜로 는 솔직히 좀 깔 게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 워크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 발전된 모습을 보이니까요. LA 나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쪼끔 더 데려왔을 때 포텐셜을 생각했을 때 가져가야 되는 스토리 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잘 보여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브스가 지금 평가를 내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내온 부분 중에 하나가 인제 그런 LA 나이트에게는 LA 나이트의 위상에 걸맞는 스토리 라인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었거든요. 좀 인상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스맥다운에 있어서 메인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이 챔피언이 됐습니다."라고 이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스토리 라인을 이제는 붙여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이제 슬슬 이제 강력한 진짜 저 두 사람이 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US 챔피언십이 좀 위상이 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근데 이제 LA 나이트를 정말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라이벌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또 뭐 그래도 경기적으로 잔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LA 나이트가 또 가지고 있는 좀 약점 왜냐면 이제 좀 약간 생각보다 노장이다 그런 점이 없진 않은데 저는 이제 또 여기서 또 발견한 게 또 피니셔인 사실 이제 커터나 이제 그런 쪽의 기술들이 참 좀 베리에이션이 좋잖아요. BFT가 설마 그렇게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음. 상대가 피니셔를 쓰는 그 타이밍에 같이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두 명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3장 경기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마무리였다 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 혹시 골더구님의 예상으로는 이제 누가 차기 US 도전자가 됐으면 할까요?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는 단지 누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한다라기보다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가져가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음. 그 외에는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얘기를 하라 그래도 그렇게 솔직히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은. 사실 그래요. 진짜 예. 떠오르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LA 나이트가 챔피언을 방어했다라는 그 그러니까 점에서는 너무 좀 예전에 의문부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중반대, 2000년 초반 중반대 스맥다운은 파워형의 브록 레스너나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더 깊은 스토리 라인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들급에 많았다라는 건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금 로에 비해서 오히려 미들급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음. 갖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빨리 좀 드래프트를 하든가 아니면 진짜 미들급 이상의 이제 탄탄한 미들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스맥다운은 뭔가 좀 비어 있는 느낌이 좀 아직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US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그리고 또 이 대립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이제 대단하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점점 약진하는 게 좀 보여요. 이제 브론손 리드가 어느덧 세스 롤린스를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또 성장한 것도 좀 대단히
칭찬하고 싶긴 한데 쓰나미의 위력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물론 세스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경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제 NXT나 이전에 있어서의 우리가 브론슨 리드한테 기대하는 차세대의 인제 베이더의 모습을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인제 그 음. 위상에 맞춰 가고 있는 단계까지는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브론슨 리드는 굉장히 뭐가 몸집이 큰 거 치고는 굉장히 움직임도 좋고 기술력도 좋고 그 그러니까 베이더 우리가 예전에 베이더를 영상을 봤을 때 가졌던 '어떻게 저런 기술을 저 몸에서 써?'라는 거를 가장 지금 현대에서 잘 구현하고 있는 선수가 리드거든요 실은.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나리오 수행 능력 아니면 기술에 있어서 그런 경기의 흐름에 있어서의 그런 발전된 모습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에서 세스 롤린스라는 고참을 상대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걱정은 놓았다.' 정도까지는 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뭐 야구로 보면 거의 뭐 파워형 유틸리티 음.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앞으로도 브론슨 리드는 이제 써먹을 때가 많은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오히려 이제 인터컨티넨탈 전선을 또 이제 다시 브론 브레이커가 가져가 버려서 차라리 갑자기 이제 깜짝 이적을 해 버려 갖고 물론 이제 다시 뭐 세스를 노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깜짝 스맥으로 이적을 해 갖고 LA 나이트를 위협한다면 그러면 또 이제 뭐 US는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또 하네요. 브론솔리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일본에 있을 때도 이제 오카다 카즈키치카의 위협이 됐으니까 뭐 이제 뭐 여성 챔피언십은 뭐 이제 뭐 그럭저럭 끝났으니까 뭐 또 이제 의문 부호가 드는 이 대립이 아 지금 이제 노 콘테스트로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냥 실은 범프로. 경기장에 제대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기대했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뭐 어떻게 보면은 팬 서비스에 가까운 음. 이걸 경기라고 해야 될지 참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팬 서비스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어떻게 보면은 둘이서 싸움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 관객석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네. 건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어스 단장 RKO. 네. 그거 어떻게 보면은 참 옛날의 향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 잘 보여준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흐름을 원했던 사우디 왕족님들에 대한 팬 서비스 네 마우스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 경기에 모두 다 녹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아니 뭐 솔직히 애덤 피어스가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왜 또 얻어맞아 가지고 참. 아 피어스는 맞아야지. 글쎄요. 잘못했나요? 개인적으로는 알디스 단장이나 피어스 단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좀 한 걸음 뒤에 있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실은. 그나마 피어스 단장이 좀 덜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네. 사람이 쪼끔 더 인제 좀 권력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최소한 인제 윌리엄 리갈 정도까지는 좀 뭔가를 해 줬으면 하는 느낌이 드는 차에 뭐 어쨌든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는 단계니깐요. 두 사람 다 음. 뭐 현역 시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다 굉장히 대단한 챔피언 출신이다 보니까 각자의 그거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웍도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낀다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내년 뭐 서바이벌 지나서 내년부터는 쪼끔 더 어떤 이제 활약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만 또 인제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깐요. 그래서 이제 중립을 지키는 이제 그 제너럴 매니저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기존에 뭐 빈스 맥맨이나 에릭 비숍 같은 그런 이제 악역형 이제 힐형 이제 제너럴 매니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식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좀 맞는 걸 보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랜디하고 KO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도 초점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아무튼 두 사람의 싸움은 솔직히 그냥 우리가 알던 그거기는 했어요 실은. 그냥 뭐 크게 예 다르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 예. 크게 혼선이니까 그냥 뭐 그쵸. 결국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와장창으로 끝나는 것도 뭐 그냥 나쁘진 않았다. 단지 인제 뭐 항상 내게 나오는 "이 선수가 떠난다. 어슨 선수가 떠난다."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그런 거를 겁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여흥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랑 관계없는 사람들이 봤을 땐 시나리오를
서바이벌 시리즈나 아니면 내년 최소 로얄 럼블 그다음에 레슬매니아까지 끌고 가기 위한 빌드업 단계로서는 그냥 크지 나쁘지 않았더라고 생각합니다. 애티튜드 시절을 감안을 했었어도 뭐 매일 애티튜드처럼 매일 나와가지고 뭐 체어샷하고 뭐 하는 그런 쪽대보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떠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은 언제나의 WWE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앞으로의 뭐 전개를 본다면 뭐 이제 WWE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십으로 뭐 또 넘어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뭘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이번 주 스맥다운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국은 이제 크라운 졸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결국은 이제 네. 챔피언 물론 이제 사우디 왕자님이 원하는 그런 이제 챔피언십의 주인은 이제 가려졌다. 이제 누가 이겼다. 일단 뭐 리브 모건 먼저 좀 볼까요? 네. 오히려 두 선수보다 티파니 스트래튼이 다 빨아먹어버린 분위기가 되기는 했지만 예. 결론적으로는 리브 모건이 승리를 했습니다. 뭐 봤을 때는 저는 납득할 만한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경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은 네 사람이 얽혔죠. 그러다 보니까 그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라든지 그다음에 갖고 있는 배경 스토리 그다음에 뭐 머니 인 더 뱅크까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이 경기는 의외의 뭐 베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최고 경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해외 경기 중에선 건질 수 있는 모든 걸 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디 로즈가 뭐 리브 모건이야 뭐 이제 스토리가 이제 하도 이제 도미닉의 리알의 분리에 뭐 하도 이제 얽히고 설켜서 뭐 충실하고 게다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티파니와 또 갈등을 또 은근히 또 빚고 있는 나이아 잭스의 문제 뭐 등등 그렇게 재밌는데 코디와 군터의 이제 우세는 누가 점할 수 있을까 이제 했는데 결국 코디가 이제 압승은 아니고 이제 약간의 꽁승 그러니까 이제 롤업으로 뒤집어서 그렇게 승리하는 걸로 일단 뭐 군터의 위상이 약간 보호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코디 로즈를 일단 이제 단체 탑으로 계속 밀어줄 거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나고 있겠죠. 아무래도 군터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윈나우를 쓰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챔피언이 된 상황에서 그걸 윈나우에 어울리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얼굴로 쓰기에는 현재 상태에선 조금 아무래도 좀 결점이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에 있어서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워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닌 선수다 보니까 문제가 지적되지 않는 선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옛날에 존 시나라처럼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디 로즈 같은 경우는 무미무치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반전의 상황을 갖고 올 수 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리키한 기술도 많이 썼고 마지막도 이제 롤업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냥 무미무치한 챔피언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거에 있어서 시도를 하기에는 딱 좋은 시점까지는 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위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포브스 같은 경우도 이번 경기로 군터가 위상에 상처를 입거나 하진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릴 만큼 두 사람이 좀 더 호각을 보여줄 건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살렸기 때문에 그래도 뭐 선방은 했다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상대가 군터다 보니까 코디도 이제 항상 경기하면 이제 상처뿐인데 어쨌든 승리 존시나가 뭐 이겼던 그런 때를 조금 떠올리긴 하지만 그래도 코디가 승리할 때는 그래도 짜릿하게 저희가 이제 그래도 감상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아직은 이제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니까 어쨌든 미국의 새로운 히어로 현재 이제 주인공이다. 아직은 이제 코디의 시대에 우린 살고 있는 거를 계속 느끼게 해주는 건 맞고 사실 코디 로즈를 뭐 뛰어넘을 그런 이제 차기 챔피언은 뭐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지금은 더락이나 랜디 오턴 같이 이제 코디의 벽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선수가 나타나야 더 맞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제 17번째 챔피언십을 이제 은퇴하기 전에 도달해야 하는 뭐 존시나가 좀 더 이제 벽이 돼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로 사우디는 제일 뭐 수훈갑은 이제 수훈갑이라기보다 이제 수혜자는 왕자님 아닙니까 저 옆에 계신
그렇게 해서 그러게요. 사우디의 대축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왕자님의 돈이라면 이 세상 모든 잘잘한 아니면 대박인 스포츠도 다 가져올 수 있다. 네, 뭐 마우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해줬잖아가 정말 어울리는 그렇죠. 그런 결말이 아닐까 다 해줬는데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야? 아무튼 재미있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